안녕하세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의 오영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열 목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인사할 때마다 긴장을 하게 돼요. 아니, 잘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도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렇게 될 때도 있고요. 브라보 시즌 뭐 이러면서 혀가 꼬일 때가 있어가지고. 영어 발음이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글쎄, 브라마2 이렇게 짧게 이렇게 줄이면 좋을 텐데요. 또 네네. 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2. 아니, 시즌2. 그래도 집사님은 아나운서 출신이시잖아요. 그래도 잘 하시는데. 아이, 그러다가도 꼬이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요. 예. 자, 오늘 네. 이렇게 발음 문제로 시작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뭐 아나운서 분이 나오시나 보죠? 글쎄, 아나운서도 꿈을 꾸셨고요. 아나운서가 실제로 되셨다가 연기도 하시고 DJ도 하시고 MC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야. 모델 같기도 하고요. 정말 뭐 다재다능한 대단히 방송인이시네. 사랑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기다 웃기기까지 해요. 그러세요? 아, 참. 아니,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선영 씨 오늘 게스트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만능 엔터테이너 안선영. 부산에서 무남동녀로 태어나 1999년 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 2000년 6월 MBC 신인 개그맨 콘테스트에 도전하여 MBC 1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녀는 장화홍련, 산부인과, 드림하이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고 현재 라디오와 각종 방송 진행자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방송인 안선영, 그녀의 허심탄회한 솔직 토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영 어서 씨.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오늘 여기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단아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저 같은 좀 초신자에다가 이렇게 신앙심이 깊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프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신앙심 깊지 않다고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그동안 선영 씨 알고 있다가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네. 같은 이제 자매였구나. 전 심지어 우리 오영실 선배님이 집사님이셔서 화들짝 놀랐었거든요. 서로 놀라셨군요. 네네. 집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너 교회 다니니? 이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예. 제가 평소에 화면으로만 뵈도요. 네. 막 기쁨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즐겁고. 예. 아니, 어디서 그런 막 그냥 활력 있는 에너지가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어딜 다니면 서희 씨 어머니 팬이에요 하시는 분이 더 많으세요. 아, 예, 어머니도 또 예. 방송에 나오셨죠. 네, 어머니가 뭐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 다정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신데 제가 봐도 좀 네. 이렇게 그 센스 오브 휴머가 있어요. 진짜 정말 웃기게 말씀을 잘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네. 어디 가도 이렇게 좀 부녀회장 스타일이신데 그걸 좀 그러니까 유전자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항상 저희는 뭐 문제가 생겨도 뭐 사고가 생겨도 뭐 안 죽었으면 됐어. 그냥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신데 네, 그거를 좀 물려주신 것 같아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네. 다재다능하고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불리우고 정말 모델처럼 예쁘시면서 이런 웃음 코드까지 갖고 계시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 비결이 정말 어머니한테만 받으신 건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볼까요? 자, 스타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궁금해요, 궁금해. 자, 몇 가지 질문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1등 안선영 과연 이랬을까? 마치 아이들과 수다 떨고 놀러 다니기에 바빠서 1등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 1등보다는 일진으로도 오해를 많이 하시죠. 왠지 좀 일탈했을 것 같고 놀았을 것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냥 맨날 그 공부를 뭐 되게 잘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네. 중간 정도였고 학창 시절에서는 좀 얌전했어요. 어머니가 좀 무섭기도 하셨고 보수적이셨고 그리고 대신 이제 그 연극반 에서 이제 연극을 하다가 연극영화과를 가야겠다 해서 제가 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이제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그래서 장학금도 예,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제가 그러세요. 효도를 했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수능 1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때부터 이제 수능으로 우리는 학력고사였어요. 예, 학력고사에서 이제 수능 제가 이제 교복부활 1세대, 수능 1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운이 좋았던 게 한 고 1, 2 때까지 그렇게 이제 공부에 취미를 많이 못 붙이고 조금 이제 뭐 뒤에서 맨날 책 보고 이러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치니까 평소에 좀 책을 많이 봤더니 언어 영역에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쳐도 전국 모의고사 등수가 좀 높게 나오는 걸 그때부터 좀 뒤늦게 공부에 취미를 붙여서 세상에. 운이 좋게. 예. 과 수석을 했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전 어디서든 1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끝에서 1등 해본 적도 있고요. 반항하느라고 이렇게 똑같은 번호 찍고 엎드려 잔 적도 있고 좀 한동안 조금 사춘기가 있어서 중3, 고1 때는 좀 성적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항상 주변에 공부 잘하는 제 짝꿍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제가 계속 엎드려 자면 울었어요. 일어나서 이거 정리한 거 한 번만 보고 자서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제가 형제가 없는 대신에 주변에 저를 이끌어주고 저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탈하는 친구보다 저를 공부를 시켜주는 친구들이 항상 있어서 엄마가 기적이라고 4년제 관계 기적이라고 예, 그러시죠. 예. 아유, 4년제를 1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정말 부티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부잣집 딸, 태생이 저요? 저 진짜 방목형으로 자라가지고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 합쳐도 한 3만 원이 안 돼요. 오. 저는 동대문 쇼핑 좋아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사실 부잣집보다는 좀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봉지쌀 사 먹었었어요. 예. 언제까지? 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 형편이 많이 안 좋았다. 근데 제 방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가져봤으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아시는 단칸방 같은 데 살았었어요. 이렇게 공동 화장실이 있고 마당이 있고 이렇게 문을 열면 부엌이 있고 거기 안방이 있고 이렇게 칸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좀 예전 분이시고 좀 본인이 번 모든 걸 저한테 투자하셨어요. 그래서 늘 좋은 옷 입고 뭐 사립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 자체가 좀 가난했던 동네. 다행히 구김살이 없게 자란 게 저희 동네에서 유치원을 다닌 친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요. 그건 항상 저는 튀는 거예요. 자존감이 대단히 그러니까 올라가죠. 뭐 이렇게 항상 좀 튀었어요. 뭐 레이스 리본 이런 거 하고 다니 써니에 나오는 그 여자 예쁘게 하는 레이스에 막 김보미 씨. 미제 운동화 이런 거 막 사서 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하시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데 가는 동네는 그런 마사지 서비스를 하시는 어머님들 사시는 데는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걸 사다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다 어렸을 때 친구들은 제가 부잣집 딸이라고 네. 알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형편이 좀 그닥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부자니까 방이 요만했는데 요만해지고 한 칸이 두 칸이 됐고 세 칸 됐고 정말 1층에 살다가 뭐 아파트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가난한 걸 몰랐는데 예전 얘기해 보면 우리 옛날에 봉지쌀 사 먹었지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네. 독신주의자? 사실은 남자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사실 그 제가 생각하면 살 때 뭐 신앙심을 가진 것도 그 마찬가지고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난 너무 행복하다. 매일매일 너무 즐겁고 감사할 일 투성이다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늘 네. 쫓기듯이 일을 하고 그냥 25살에 갑자기 연예인이 돼서 인생이 확 바뀐 데다가 갑자기 돈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일의 노예처럼 정신 차려보면 저기 가서 토크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저기 가서 물에 빠지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저기 가서 한복 입고 노래하고 있고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해서 방은 한 칸 두 칸씩 늘어났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고 내가 30이 훌쩍 넘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이분은 좋던 싫던 저를 TV에서 너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저는 여자 안선영이 아니라 방송하는 안선영이니까 이분은 너무 나를 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분을 초면이니까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동료 중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지상렬씨랑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라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닐 생각 있냐고 그랬더니 혼자 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박수홍 씨와는? 박수홍 형제님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죠. 아직 조금만 더 오빠가 눈이 낮아지면 조금 더 세상적인 걸 포기하실 때가 되면 연락하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아까 방송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본인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시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도 일을 많이 하시면서 바쁘게 식사를 하시면서 김밥을 많이 드셔가지고 김밥 천국에 가신대요. 김밥이 이제 같이 올라가는군요. 예. 여기 안이 꽉 찼어요. 김밥 전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많은 거를 뭐 갖고 태어나지는 못했지. 일단 형제가 일단 없고 힘들거나 괴로운 일 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었을 때도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게 항상 일을 항상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셨구나.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게 제가 원래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어서 왕립 연극학교를 가고 싶어서 영국으로 가서 대학 준비 과정 마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어머니가 정말 망해도 쫄딱 망하셔가지고 정말 하던 가게들도 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문을 한꺼번에 닫고 그러니까 아파트도 팔고 이렇게 정말 급하게 귀국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 계신 거예요. 베란다에 학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날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희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방과 전과를 해서 부산 KBS에서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처음 방송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너무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사업하면서 빚을 많이 지신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아프다, 돈이 없다, 힘들다는 얘기를 저한테 단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항상 뭐 이렇게 준비물 같은 거 사라고 학교에서 뭐가 통지서 날라와도 1번으로 돈을 내신 분이에요. 빚을 내서라도 학비나 내 준비물 이런 거 돈을 먼저 딱 내시는 분이라 저는 집에 돈이 없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엄마가 너무 딱 이렇게 이게 곰고 골마서 정말 이게 이자를 나와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신용불량처럼 뭐 이렇게 펑 하고 터졌을 때 제가 정말 뭐에 홀린 것처럼 연예인식이나 돼서 정말 늘 엄마가 말씀하신 넌 돈 없고 백 없어서 아버지도 안 계셔서 너는 절대 뭐 방송 일 못한다. 어딜 감히 서울도 한번 안 와봤던 애가 갑자기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제가 그거를 금방 갚았어요. 한 4년 정도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빨리 갚았어요. 그래서 예. 참 열심히 뛰어다니셨군요. 그냥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다 방송국 사람이고 그냥 늘 차에서 자고 김밥 먹고 같이 매니저 뭐 코디 다 자고 막 이렇게 그냥 근데 그래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친구도 어차피 하나 없고 학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빴기 때문에 힘든 걸 모르고 일을 잘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서울에. 자, 그렇게 일만 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했는지 진짜 궁금한데요. 일단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힘이 되었던 찬양,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네. 또 그렇게 올려드렸던 찬양이 있으신지요?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작년에 좀 저한테는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래서 또 많이 힐링이 됐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송이에요. 네. 정말 내가 많이 힘들 때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이 전부 다 저희는 심한 불교세요. 제가 그러세요. 네, 씨앗이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랑 몇 년을 싸우다가 작년에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정말 이 찬송처럼 절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되셔서 이 노래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진짜 이 노래를 들으면 흐르는 눈물도 기쁜 눈물로 나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예, 선영 씨 어머님, 우는 거 처음 봐요. 글쎄 네. 말이에요. 아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CGN TV에 나간다고 했더니 저희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 어머 언니 간증하다 우실까봐 제가 투명 마스카라를 발랐어요. 뭐야 내가 왜 울어 그랬는데 눈물이 이렇게 쭉 나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죄 때문에 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네. 또 힘들었을 때 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은데 언제 교회를 다니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언제 만나셨는지요? 정말 생각을 해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콜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절에 다니시고 그리고 뭐 정말 할머니는 뭐 절에서 정말 나중에 기거하실 정도로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거의 준보살. 예, 보살님이란 호칭이 있으시고 모든 분을 다 절에 모실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어머니가 일찍 혼자 되시고 저를 키우다 보니까 생활 전선을 빨리 뛰어드셔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놀 데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 유치원 말고. 그래서 늘 그냥 교회에 가면 늘 친구 있고 먹을 거 주고 성경 같은 걸 또 곧잘 외웠어요. 한글을 혼자 됐으니까 그냥 줄줄줄 외우며 선생님이 선물 주고 예뻐해 주고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놀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초중학생이 되고 자꾸 이제 교회 친구들이 이제 막 한참 이성이 놀 때니까 남학생들이 전화 오서 엄마가 너무너무 화를 내고 못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셨다가 바쁘셔서 제가 좀 교회를 이제 많이 열심히 다니니까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쭉 안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방송 일을 정말 허겁지겁 헉헉대고 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왔잖아요. 이제 늘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영아, 니 교회 나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한 4년 전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 숟가락 엄마 왜? 그랬더니 내가 요새 골프 연습장을 다니는데 그 친해지신 분이 있는데 부부신데 네. 그러니까 항상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 보다가 굉장히 신앙심이 깊으신 부부셨는데 두 분이 항상 손잡고 오시고 남자분이 너무 화내고 여자분한테 운동 가르쳐 주시고 잘해주시니까. 주일마다 같이 가는 걸 보고 엄마가 좀 물어봐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희 뭐 은퇴하고 별거 없어요 뭐 교회 항상 기독교는 교리가 가정이 중심이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니 이러다가 내 가고 없으면 교회는 커뮤니티니까 같이 와서 다 이렇게 보듬어 준대더라. 네가 교회를 가서 교회 다니는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부부처럼 손잡고 주일마다 예배를 하면 그럼 내가 한번 나도 교회 다니려고 생각해 볼게.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툭 던지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돈도 돈인데 진짜 좀 부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이제 라디오 DJ를 딱 맡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가 라디오 혼자서 DJ를 하니까 게스트들이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게스트가 바뀌죠? 네. 매일 나오잖아요. 네, 네. 전부 다 모태신앙. 근데 이제 에스더라는 친구가 또 특히 좀 신앙심이 깊은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네, 섬김이로 네,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친구가 저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저 게스트를 하자마자 기도를 되게 많이 했대요. 굉장히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되게 어렸을 때 가수 데뷔를 해서 이렇게 반항하고 힘들고 일탈하고 세속에 이렇게 물들 때 부모님의 기도로 많이 다시 제자리를 많이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라디오를 이렇게 하다가 에스더야 너가 다니는 교회가 개척교회라는데 그러니까 좀 연예인들은 좀 대인 깊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조금 부담스러워. 나 한번 데려갈래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언니 내가 너무너무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언니가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근데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새벽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다니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 그래도 정말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교회 분들하고 그냥 잘 지내고 뭐 배식 봉사 다니고 뭐 바자회에서 어려운 이웃 돕고 제가 이제 또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지 뭐 받았으니까 돌려줄 때가 됐으니까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교만하게 나는 진짜 너무 착해졌어 교회를 다녀서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기특해 하실 거야라는 그게 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착한 일 많이 해서 복 받을 때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1년 반 정도 전의 일인데 이렇게 불을 한번 확 지펴주신 게 저는 제가 착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기억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제일 친했던 분한테 제가 좀 큰 돈을 사기를
왔어요. 근데 왜 사기꾼은 사기꾼 같이 안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맞아요. 오히려 멍청하게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늘 좀 모자라서 우리가 오히려 편들어주고 그런 분들 정말 만화처럼 누가 전화 와서 선영아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너 투자했니? 그래서 예 언니 언니들 다 하셨다면서 빨리 와봐. 정말 촬영을 마치고 갔는데 정말 만화처럼 그 큰 200평짜리 사무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휴지만 이렇게 날라다니고 텅 비어 있고 정말 네. 그 막 영화에서 본 것처럼 채권자들은 서로 막 도라지 술이라도 하나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막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근데 그날 제 라디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라디오 생방을 갔어요. 이게 영어는 나갔는데 너무 당황을 하고 이 사람은 당연히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안선영이 라디오가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 제가 괴물 같은 거예요. 네. 그래도 나와서 꾸역꾸역 방송을 하고 있는 게 그리고 그게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될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마한테 네. 얘기를 하면 너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서영 씨 일단 만나요. 그래서 만났어요. 목사님이 일단 손잡고 기도해 주신 서영 씨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계시로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아깝겠지만 이 말이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일이 펑 하고 이렇게 큰 사기 사건이 터지면 그 후에 더 지저분한 일이 많이 생겨요. 서로 자기도 먼저 찾겠다고 네, 친구 그렇죠. 사이도 망가지고 예. 서영 씨 그냥 발 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십시오. 예, 포기하시고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그냥 목사님 말 믿고 그냥 뭐 당연히 고소도 안 했고 저는 그냥 그분들이 계속 막 전화가 오고 뭐 같이 고소 죄송한데 제가 어리석어서 돈 욕심 부리 얼마 더 부풀려 준다고 해서 믿고 맡겼으니까 저는 그냥 빠질게요. 하고 일로 그냥 매일매일 라디오를 그때 웃으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여기 불덩이가 있는 거 같고 꿈에 자꾸 그분이 나오고 잠을 못 자고 그래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진짜 옛날처럼 술 먹고 막 밤늦게 돌아다니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런 딸도 아니고 엄마 교회 모시고 가려고 너무너무 다정하게 대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엄마 앞에서 일부러 기도하고 난 맨날 봉사하고 사치도 안 하고 난 맨날 기부하고 애들도 돕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저한테 왜 지금 엄만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맨날 울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정말 평생 나올 수 있는 물을 다 뺀 것 같아요. 맨날 사람들이 제가 왔다 간 걸 알겠더래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그러셨군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렇게 우나 했대요. 작년 그때. 근데 엄마한테 도저히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얘기를 해서 엄마가 단 한 번도 어머니께서 저한테 얼마나 제가 이제 가장이 돼 보니까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심지어 딸 하나가 있는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정말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요. 그 당시엔 더 했죠. 예, 또. 그땐 더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편견도 많고 네.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고 사니까 나보다 더 어리고 예쁠 때 그렇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한 번도 엄마한테 나 이렇게 힘들어, 뭐 매니저한테 돈을 띄어먹였어, 누가 나를 협박을 해, 뭐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했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맨날 그랬거든. 니는 좋겠다. 나가서 방송 나서 웃고 떠들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형편보다는 넉넉해진 건 사실이니까 일단 빚 자체가 없으니까 처음으로 정말 이만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아파 엄마. 그리고 내가 이런 일도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뭐 정말 이런 매니저도 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PD도 있었고 이런 선배도 있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와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엄마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 너가 내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제 손 잡고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축복송 불렀는데 눈물이, 그래서 제가 한 1, 2년 고생한 돈은 잃었지만 제가 엄마 영혼을 구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먼저 전화 오세요. 오늘 주일 예배 안 가나?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 너무 귀여운 게 기도를 하실 때도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여, 아이고 예선이 시집가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너무 그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럼요. 그래서 늘 일을 하면서도
원망이 엄마한테 있었어요. 감사하지만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나는 엄마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이래라는 원망이 있어서 말은 안 하지만 늘 엄마한테 뾰족하게 굴고 화내고 모질게 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어떤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는데 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정말 사람도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쓸데없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름이나 나한테 뭔가 바라거나 네. 이용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 없는 호의를 베푸는 그 뒤에 어두운 마음이나 이게 이제는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눈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예. 우리가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할 때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허탄한 데 빠져요. 정말 조금 욕심을 부려서 더 투자를 더 튀기길 바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켜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내 욕심이죠. 내 빈자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가끔 실수를 할 때 하나님 그걸 잘 이용해서 또 화가 복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엄마와 진짜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됐네요. 자, 이제 어머니가 같이 나가신 지 한 1년 좀 넘었나요? 예. 이러시면서 뭐를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아마 1번은 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라이실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엄마가 늦게라도 좋은 분 만나서 아, 서로. 좋은 짝이 생겼으면 하고. 결혼식이라면 정말 좋겠네요. 예, 제가 늘 기도하죠. 좋은 짝꿍이 생기시면 제가 진짜 아버지처럼 잘 모실 텐데. 네. 근데 진짜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작년까지의 저와 올해의 저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세요. 네, 죽었다 다시 태어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막 뭐가 갖고 싶고 막 뭐가 이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남들 다 있는 거 나도 걸쳐 이런 마음이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뭘 굳이 내가 나한테 컴플렉스가 많고 내가 남보다 모자라 보이고 없어서 날 무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뭘 입고 뭘 걸치고 어딜 가고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게 없으면 기가 죽어. 예,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네,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진짜로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늘 이렇게 기도 정말 그 배가 고픈 기도도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라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엄마를 볼 때 이런 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굉장히 어렸을 때는 둘이서 너무 사랑했어요. 식구가 둘밖에 없으니까 맨날 엄마가 안 오면 울면서 잤거든요. 그리고 자다 깨서 엄마가 있으면 엄마 보고 반가웠을 때 울고 그랬던 애인데 소위 방송 좀 한답시고 돈 좀 번답시고 늘 엄마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혼자 두고 엄마 늘 혼자 두고 그러니까 돈은 벌어다 드렸지 물질을 드렸지만 마음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외롭게 혼자 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몸이 나았지만 늘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엄마 아까 뭐 같이 뭐 미용실 갔다가 엄마 나 바빠서 미안한데 먼저 가세요. 왜 전에는 안 데려다 주면 내가 바쁜데 어떻게 데려다 줘? 이렇게 했던 애인데 지금은 미안해 엄마. 내가 못 데려 춥지. 미안해 내가 딴 데 가야 되니까 다음에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 이렇게 같이 손잡고 어딜 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머니의 기도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저도 글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탤런트로 쉬지 않고 일을 하나 하면 우리 엄마는 제가 텔레비 나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 낙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영희 씨 텔레비전 나오게 해주세요. 이걸 맨날 기도를 하니까 아마 뭐 매니저가 뛰는 것보다 엄마의 기도가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늘 불안했어요. 내가 이 일이 끊기면 어떡하지? 지금 이만큼을 유지를 못하면 어떡하지? 늘 PD님들 전화드리고 누구 눈치 보게 바빴던 것 같아요. 명절이면 연락드리고 높으신 분들 선물이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매니저가 우리 소속사에 나 말고 다른 애를 더 신경 쓰지 않나? 늘 눈치를 봤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신경 안 써요. 누가 나를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일이 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잘 살면 그냥 어떻게든 살게 하시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좀 담대함이 생기니까 늘 어렸을 때부터 좀 기죽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남들보다 2배, 3배 노력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내려놨어요. 네. 그게 없었어요. 되게 그냥 편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인도하심인데 최고로 해주셔요. 네. 그래서 내가
쉬더라도 아 하나님이 이때는 쉬어야 되나 보다 쉬는 걸 누리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부모잖아요. 그걸 믿고 나가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주는 거는 내가 아무리 비싼 백을 사고 비싼 보석을 사도 절대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진짜 광고처럼 이건 일주일, 이건 한 달. 그 기쁨이 얼마 안 가잖아요. 그렇죠. 더 헛헛하고 더 큰 걸 한 사람을 보면 더 모자라 보이고. 근데 그게 아예 없어요. 그냥 너무 좋아요. 예. 마음이 참 편하고. 정말 안선영 씨 오늘 그 편안한 얼굴을 보면서 네. 이제 어머니의 기도며 좋은 짝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도 갔는데요. 교회 안 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방송 일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영국의 뮤지컬을 위해서 갔지만 네. IMF 때 어머니가 사업이 힘들어져서 네. 들어온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송도 같이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 바라는 것들은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연결해 주신 것도 제가 항상 늘 좀 굶주린 게 있었던 게 어쨌든 이제 혼자 자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한부모 가정 친구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가난은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애들이 이제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부분 환경이 그닥 좋질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조금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니까 어느 정도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그 친구들한테 작지만 등대가 돼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방송 일을 시키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렇게 해서 뮤지컬 배우가 가난해져서 못했지만 거꾸로 돌아서 저는 뭐 케이블 아나운서며 뭐 이렇게 뭐 개그맨 데뷔 이런데 결국 지금 드라마도 찍고 영화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연기를 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감히 혼자 이렇게 초대받아서 제 얘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이렇게 고개 끄덕여 주시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다 있는 엄마 아빠가 다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고아거나 외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야, 아주 멋있네요. 네. 그전에는 보면은 아주 기쁨과 긍정 에너지만 있었는데 이제 영적인 에너지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방송에 앞으로 이 여러 영역을 워낙 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안선영 씨가 정말 간절히 하고 싶은 정말 이쪽 분야로 더 전문적으로 가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연기도 좋고 DJ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진짜 좀 그런 친구들에게 멘토가 돼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방송이 조금 덜 세속적이 돼서 정말 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하고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외된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있으면 진짜 그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주는 진행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네, 네. 정말 이렇게 앉아서 얘기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깨달으면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누군가는 널 위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고 있다는 거 네가 다치면 아파하신다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어요. 진심이 보이는 그런 방송을 하고 네. 싶다. 아, 예. 빨리 CGN TV에서 그런 방송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예.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 예. 그럼요. 자, 그럼 우리 방청객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까요? 하나님께서 직업을 아나운서에서 개그우먼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그 기분이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진짜 그냥 딱 한마디로 오 마이 갓이죠. 오 마이 갓. 왜냐면 저는 연예인이 꿈이 아니었어요. 한 번도 언감생심 안 꿔봤어요. 네.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 개그맨 시험은 제가 공중파 시험을 MBC 개그맨 공채를 2000년대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일단 연극영화과를 간다는 건 내가 방송을 하고
무대에 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극영화과 간 것도 제가 연극반이었잖아요. 제가 수학 능력 1세대잖아요. 복수 지원이 됐어요. 엄마는 네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선생님이어야 시집을 잘 간다. 근데 교대 갈 성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유아교육과하고 연극영화과는 엄마 몰래 두 군데 복수 지원을 했어요. 다행인 건 저희 학교는 실기 점수가 35%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실기도 그냥 연극반 선배들 정말 한 달 짧게 이론하고 가회 잠깐 배워서 뮤지컬 그냥 캐치 노래 한 곡 부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하나는 그냥 일반 합격이고 하나는 전액 장학금이니까 엄마 같은 경우 당연히 장학금 받아야죠. 아 그러면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엄마는 선생님을 네. 하라고 늘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연극영화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제가 굉장히 얌전한 애인 줄 알아요. 늘 집에서 말 한마디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부끄러우니까 막 까불고 막 활발하게 막 더 이렇게 막 꾸미고 다니고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감추느라 그러니까 네. 가면 쓰고 그게 네. 지치니까 집에 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어. 집이 또 싫으니까 엄마도 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면 썼다 벗었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극영화과를 저를 갑자기 넣어주셨죠. 그것도 연극반 선배가 너 연영과 한번 가봐. 난 연극영화과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부산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냥 선배가 가르쳐줬는데 이론이랑 이런 거 좀 잘 봐갖고 그냥 진짜 1등 한 번 못 해본 애가 1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당연히 그걸 가라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처음 들어올 때부터 쟤는 1등한 아이. 교수님 쟤는 여자인데 수석 처음이잖아 우리 학교. 이렇게 하니까 선배들도 그렇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스터디 많이 하시는 분들 늘 저를 불렀어요. 인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막 대학 가서 공부의 재미를 오히려 뒤니까 영어부터 혼자 막 하고 연극갈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이 그렇게 돼서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근데 뭐 그냥 부산 KBS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 계신 PD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막 이제 이런 뭐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그러니까 인터넷 쪽으로 돈이 막 몰리면서 테헤란밸리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때 방송국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케이블 방송국. 거기 누가 추천을 해주셔서 시험을 봤는데 붙었어요. 붙었는데 제가 지방대 출신이 저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따인 거죠. 분위기가. 그리고 다들 이렇게 좀 뭐 방송 아카데미도 이미 다녔고,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툭 어리부리하고 또 촌스럽고 1년 4개월 똑같은 시꺼먼 구두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청담동 다니면서 메이크업도 받고 막 이러니까 저랑은 좀 소위 이렇게 분위기가 틀리군요. 분위기가 많이 틀리죠. 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되게 힘들어하던 차에 근데 엄마한테는 이제 계속 생활비를 얼마라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 연봉에 쪼개서 월세를 내고 내 화장품 내가 사서 쓰고 엄마한테 30만 원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워낙 알바를 많이 했으니까 진짜 보험을 할까? 뭘 파는 건 자신 있거든요. 뭐든지 알바도 팔면 제가 차량광택제 전국 최우수 사원에게 잘 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모아서 연구를 갔기 때문에 오렌지도 팔았다면 완판. 뭐 생닭을 일주일치를 그날 하루 오픈한 날 다 팔아갖고 울산에서 사장님이 고맙다고 생닭 2마리 싸주신 적도 있어요. 돈을 한 2만 원 더 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뭘 잘 팔아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생활력을 엄마한테 좀 타고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원래 잘하진 않았고 이제 방송으로 이제 업을 삼다 보니까 그건 혼자 공부를 해서 하게 된 거고 당연히 뭐 지방이니까 사투리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뭘 할까 뭘 해서 먹고 살지 했는데 제 대학교에서 가장 친한 남자 후배 녀석이 개그맨 시험을 3번 봤는데 3번 다 3차 카메라 최종 테스트에 떨었어요. 정말 문 앞에서 항상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한이 남았겠네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콤비로 같이 치자 누나. 어. 야, 내가 무슨 개그맨 시험을 쳐. 나는 개인기도 없지. 성대모사 안 되지. 안 웃기게 생겼지. 나는 안 된다고. 근데 화면 보니까 웃기게 나오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전 제가 웃기게 생긴지. 그래서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너무 운이 좋았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같이 봤는데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1차를 봤는데 1차 발표를 바로 하고 2차를 바로 오후 시험을 봤는데 또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저만 붙었으니까 그 친구도 우는 거예요. 걔는 1차에서 떨어지는 게 처음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나름 되게 유명한 애인데 웃긴 걸로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가자. 나 혼자 내가 개그맨을 어떻게 하니? 나 상금이나 받으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아니야 누나. 개그맨은 진짜 군기가 세니까 누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내가 내년에 후배를 들어오면 잘해줘라. 내가 시험 그래서 걔가 막 급하게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오후 1시에 발표를 하고 3시에 다시 혼자 들어갔어요. 살 게 없어서 영어로 제 소개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개그맨 시험장 가보시면
깜짝 놀랐어요. 정상인이 하나도 없어요. 막 머리 밀고 막 이렇게 막 목탁 치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무당 칼들 이러고 들어오고 막 네. 머리 다 기본 머리가 막 알전호초 파나면 무지개색 다 있고 노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특별하게 보여야 되니까. 예, 다 튀려. 너무 네. 다 튀려. 다 신발 이만한 거 신고 들어오고 막, 네. 막 이렇게 뭐 이런 거 달고 들어오는데 저만 아나운서 정장에 입고 이렇게 지금 오영재 선배님 같은 이런 이제 아나운서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제 속에 이제 영어로 갑자기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특이한 애만 보다가 오후 3시쯤 그런 애가 하나 들어오니까 너 뭐냐? 그래서 너 뭐 할 수 있냐? 할 게 없어서 제가 백지연 아나운서 성대모사를 했어요. 왜냐면 보이스 톤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지금까지 지리산 노구단에서 백지연이었습니다. 이거 했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근데 똑같기만 하고 웃기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딱 국장님이 보시고 아 쟤는 여자 MC감이다. 이제 MBC에서 이경식 선배님, 박민선 선배님 다음에 여자 MC가 없으니까 남자 개그맨 MC인데 쟤는 뽑아라라고 하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들어오신 것도 그렇고 근데 저 뽑아주시고 그분 얼마 있다가 딴 데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애가 연예인이 떡하니 된 거예요. 예, 계획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네.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MC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이텔 됐죠. 아나운서를 하셨다는데 개그맨으로 되니까 개그우먼이 좋으시든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래도 우아한 아나운서 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매일매일 없었어요. 내가 뭘 하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1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니까 일단 공중파 시험을 처음 봤는데 개그맨이 덜컥됐죠. 다 개그 동아리 출신이에요. 다 7, 8번 시험을 봤어요. 다 서로 알아요. 시험장에서 하도 만나서. 아, 그렇군요. 저만 뚝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개그맨들이 하는 농담이나 그 선배님들 무섭게 하는 게 저는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매일 울었어요. 냉면 사발만큼 화장실에 가서 자존심이 세니까. 아마 그때 엄마가 너무 이렇게 쫄딱 안 망하셨으면 때려친다고 한 100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서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이제 그 개그맨 규율이나 이런 걸 분위기를 배우고 와서 선배님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전 선배님들 눈치 카메라 딱 돌면 쟤는 카메라 돌면 같이 돈다 그랬거든요. 선배님한테 애들이 막 치고 막 끊고 들어가고 어머. 근데 그게 잘 먹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경험이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아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방송으로는 빨리 잘 풀려서 데뷔한 다음 달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한 5-6개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2000년 6월에 데뷔해서 2000년 12월에 신인상을 받았어요. 그때 지금 그 박희진 선배님 그 안성댁 안성댁 예 그분이랑 둘이서 근데 그것도 제가 뭐 개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이디어를 짜셔서 경상도 사투리로 명랑소녀를 하자. 그러니까 네가 사투리를 대본을 써오면 웃긴 포인트를 내가 넣겠다. 그래서 둘이서 뭐 이렇게 뭐 남자 연예인들 막 불러갖고 막 어머 오빠야 있지요 명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신인상 받고 막 그래서 그때 막 매니저도 없었는데 혼자 막 CF도 찍고 막 이래서 예 엄마한테 빨리 이렇게 했죠. 근데 뭐 어차피 그 아나운서라고 해도 정말 공중파 3사 아나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맨날 당직 시절에 전화나 받다가 카메라 앞에도 몇 번 서보지도 못해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실속있는.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진짜 번 돈을 다 엄마한테 바로바로 보냈기 때문에 얼굴에 어느 정도 알려줘도 한 2년 정도 계속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몇 시간 못 자니까 매니저도 없고 차에서 왜 이렇게 자고 있으면 누가 깨워요. 왜냐면 개그맨은 좀 익숙하고 편안하게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집에서는 얌전한 성격이고 의외로 낯을 가리는데 성격을 그때 진짜 많이 고쳤어요.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저기요 깨워서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뭐 이랬어요. 내가 버스에 앉아있는 게 창피해서. 근데 어느 날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너무 좋고 반가워서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왜 내가 이걸 화를 낼까. 그래서 그냥 엘리베이터 이렇게 부시시하게 탔는데 누가 어머 이거 깜짝 놀라셨죠. 저도 화장 안 한 지 얼마 깜짝 놀라게 이렇게 그냥 성격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은 밝음이니까 그리고 억지로 웃어도 웃다 보면 뇌가 속는데요. 억지로라도 계속 웃다 보면 행복 바이러스가 생긴대요. 그렇게 억지로 계속 웃다 보니까 진짜 밝은 성격이 됐어요. 밝은 성격에 정말 말도 너무 예쁘게 더 하는 그런 분이 되셨는데 정말 얘기 듣다 보니까 끝도 없이 벌써 시간이 글쎄 말이에요. 뚝딱 지났습니다. 네. 선영 씨가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기도도 있을 거고요. 또 미래의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도 있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앞으로 좀 이런 기도 제목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과 비전이 있으면 좀 짤막하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우리가 아니 제가 아는 여배우분은 남자분 팔 길이까지 정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배우자 기도를 엄모시. 깜짝 놀랐어요. 난 다리 길이가 더 중요해요. 저팔 길이 손가락 길이까지 정해서 기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귀찮으시겠다. 예, 제가 막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스타도 아니고요. 스타가 될 제목도 아니고요. 저는 오영재 선배님도 계시지만 정말 오래도록 늘 곁에 있는 그냥 정말 이렇게 목욕탕에서 만나 어머 등미로 드릴까요 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방송인으로 오래 곁에 있고 싶어요. 그게 내 명예욕이나 내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즐거워서 하는 방송 그리고 내 방송이나 내 얼굴이나 그 막 도끼 열어서 내가 잘할 거야 하던 안선영이 하나님 만나고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편안하고 방송을 정말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는 아이가 됐다는 걸 보고 어떤 영감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런 느낌만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너무 방송하는 게 김밥 천국에 가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치지 않고 지금 마음 잃지 않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저희 모든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벌써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정말. 네. 자, 금방 사라지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라요.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그런 연예인,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딸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연예인이 되시기를 저희들이 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안선영 씨 방송하는 것 지켜봐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선영 씨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릴까요? 네, 선물인데요. 이또 선물을 하나 어떤 준비했습니다. 그림과 또 어떤 말씀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네. 어머, 사진 예쁘네요. 네. 이렇게 보고 한번 자, 읽어주시고요.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때때마다 많이 찾으세요. 간구하시고요. 사진도 되게 너무 예쁜데요. 네, 아름답게 나왔어요. 아유 부끄럽네요.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전에 보고 할게요. 네. 저희들이 좀 찬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